보통 이제 교회에서 네. 건축을 한다 그러면 이제 교회에서는 이제 가장 큰 사역이잖아요, 그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게 공정한지 공정성이 교회 이 건축 과정에서 굉장히 문제보다 이제 관심 사항이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네. 교회 건축에 가장 관심이 아마 성도들의 공정성으로 시작하는 것으로 아마 출발을 하려고 할 겁니다. 네네. 물론 모든 교회 건축을 하는 목적과 방향을 설정한 이후에 어떻게 하면 설계자를 공정하게 또 시공사를 공정하게 선정할 것인가. 그렇죠, 그렇죠. 이게 이제 관심이죠. 때로는 이것 때문에 이제 교회가 분란의 소지도 생기기도 하는데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국 교회가 진행해 온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설계 경기. 사회에서는 현상 설계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설계 경기로 한국 교회가 들어왔죠. 네. 설계 경기는 굉장히 좋은 제도예요. 왜 좋은 제도냐면은 좋은 건축물을 찾아내자 창의적이고 아주 독보적이고 기능적으로 쾌적하게 만들어진 공간을 잘 찾아서 우리 교회의 어떤 모델로 만들자. 네네. 이 가치는 상당히 높아요. 네. 근데 이러한 가치 기준을 구현하기 위해서 꼭 있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데이터베이스가 잘 만들어져 있어야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건 정부에서 시행하는 모든 설계 경계는 데이터베이스 어떤 시설군과 어떤 역할 굉장히 세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네네. A4 용지 물론 그 페이퍼 분량이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 틀을 얼마큼 잘 만드느냐에 따라서 이제 저희 용어로는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프로그램이 얼마나 조직적으로 잘 짜여졌느냐가 그 설계 경기의 생명을 좌우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네네. 근데 관공서나 아주 이런 데는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그대로 진행이 되죠. 심사 과정은 뭐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근데 교회는 출발점인 시작부터 네. 이 페이퍼가 굉장히 열악해요. 대부분 가면 뭐 잘 된 데도 있기는 한데 네, 네. 오늘은 대부분 이제 잘 안 되게 실시되고 있는 교회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면 페이퍼가 일단 없어요. 페이퍼라는 게 기준. 기준이죠. 기준을 막 심사 기준. 심사 네. 기준뿐만 아니라 설계를 이런 식으로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네네네. 이게 교회는 디자인도 모르고 공간을 모르니까 네. 뭐 500석의 좌석에 뭐 어떤 중예배실은 어떻고 식당이나 교육관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네. 설계 경기를 시작하는 건데 네. 관공서는 다 그렇게 해요. 그래서 그 페이퍼를 대략 분량을 보면 적게는 약 한 30페이지, 많게는 40페이지가 넘어가는 이런 A4 용지를 거의 책자식의 수준에 그걸 주죠. 네. 그럼 그거에 기초해서 설계 경기를 진행을 하는데 교회에서 진행하는 설계 경기를 보면 그렇지 않아요. 페이퍼를 한 장, 두 장. 네. 좀 황당한 경우에 없는 경우도 있어요. 없이 그냥 여러분들 한 20, 30년 되는 경험에 의해서 좋은 건물 하나 설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막연하죠. 어떻게 해야 돼? 진짜 말 그대로 교회 실정이나 현상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죠. 그렇죠. 다른 교회 했던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토대로 해서 본당 좌석, 건폐율, 용적률 해서 그냥 일반 건물 하나 만들어 놓는 이런 게 이제 현상 설계로 전락을 하게 된 것이죠.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는 건축가에 대해서 교회가 사실 건축가를 잡기가 선정하기가 너무 막막하다 보니까 했던 것이 설계 경기라면 네. 네. 설계 경기에 들어가는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있습니다. 선정하는 데 과정에 있어서 이 사람을 어떻게 선정할까 선정하는 것도 힘들었고 네. 작품을 냈는데 작품 분석하는 것도 어렵고 네. 너무 힘들죠. 네. 여기에 들어가는 노력의 절반만을 어디에 쏟으면 공정성이 해결이 되냐면 건축가를 어떤 사람을 선정할 것인가 하는 데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춘다면 네. 그 포커스 맞추는 게 뭐죠? 그분이 설계한 건물. 네. 건물이 사실 말을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분이 막 형태적으로 건물을 설계했는데 그 교회 교인들이 정말 다 좋아하는가? 다는 좋아할 수 없겠죠. 하지만 어느 정도의 그 많은 사람들이 이 공간을 좋아하고 네.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는가? 일단 이거 검증해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교회가 공정성을 서로가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런 건축가의 철학이라면 네. 저런 건축가의 만들어 놓은 작품의 결과물이라면 우리가 믿고 맡길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건축가를 찾아내는 일에 초점을 맞추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초점을 맞춘 것을 전 교인이 공유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죠. 공유를 시키는 방법이 있죠. 그게 바로 뭐냐면 그 사람의 건축 철학과 방법에 대해서 1시간이나 1시간 반 정도를 네. 전 교인이 듣는 자리에서 네. 설명을 하게 하는 거죠. 네. A라고 하는 사람 불러다가 쭉 설명을 듣고 네. B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건축 철학과 자기 설계 방법, 프로세스라고 하는 걸 쭉 듣고 세 번째 사람까지도 듣고 나서 보면
성도들이 듣는 순간 분별이 됩니다. 네. 건축에 지식이 없는 사람이라도 A보다는 B가 낫고 B보다는 C가 낫다. 말 잘하는 것하고 실제로 만들어진 것하고는 다르거든요. 네. 말은 너무 잘했는데 그분들이 만들어 놓은 현장도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름대로 여기에 와서 세미나 한 거나 공간적 철학에 대한 것을 깊이 있게 듣고 네. 그 다음에는 그들이 직접 만들어 놓은 현장을 가서 정말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사용자의 만족도도 조사하고 네. 그 결과물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이유로 인해서 현상 설계보다는 지명 설계 쪽으로 가는 것이 맞겠다 생각을 해서 네. 이 사람을 정했다라고 공고를 하게 되면 네. 그것은 한 사람으로 된 것이 아니라 건축가를 정하기 위한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네. 그 사람들로 인해서 건축가를 조사하고 자료를 조사하고 사용자 조사까지도 끝내고 난다면 그들에 의해서 추천된 사람은 공공성을 확보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어디로 교회가 가야 되는가? 아니 그래서 지금 결론은 예? 여기까지 한번 결론을 내고서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하여튼 결론은 이제 현상 설계보다 지명 설계가 사실 더 나은데 맞죠. 근데 그 방법을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네. 그거는 이제 우리 현상 설계를 해서 뭐 작품들을 쭉 받아가지고 그거를 뭐 게시하고 이런 것보다는 네. 오히려 그거보다는 지명 설계에 앞서서 설계사들한테 와서 이제 본인의 건축 철학이라든가 건축 작품을 설명한다든가 그렇죠. 이런 인터뷰하는 시간을 오히려 그렇죠. 필요하죠. 여러 명을 해서 그 중에서 선택하는 게 낫다. 맞죠. 지금 이게 지금 결론인 거잖아요. 그 중에서 한 명을 잡고 그렇죠, 그렇죠. 선정을 해서 그분하고 여러 가지의 방안을 그렇죠, 그렇죠. 도출해내는 게 낫죠. 자, 현상 설계를 만약 했다고 칩시다. 예를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네네. 전문가들을 모여놓고 현상 설계를 하고 나서 투표를 해보니까요. 한 팀이 80%를 가져가고 한 팀이 10% 이렇게 가져가는 경우가 없어요. 다 나눠집니다. 세 팀을 부르면 33점, 32점, 35점 이렇게 나눠지고 네, 그렇죠. 퍼센티지가. 그렇죠. 그럼 1등이 누가 돼요? 35점이 35% 가져간 데가 1등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반대쪽은 몇 퍼센트가 돼요? 60%가 넘죠. 60%. 자, 그러면 35% 찬성하고 65% 반대하는 건축이 시작돼요. 그러면 65%가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이분들이 소리를 내기 시작해요. 아니 또 속으로 계속 또 저기지. 이건 아닌데 이건 이건 아닌데 그러면서. 나는 이게 좋았는데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선되지 않은 부류가 65%고 당선된 부류는 35%다 보니까 네. 비율적으로는 반대할 수 있는 그룹의 교인이 더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게 갈등의 구조로 이제 결국 이제 그때부터 분란을 만드는 분란의 거지. 소지가 그걸 이때부터 다- 생기기 시작을 해요. 그것으로 메꾸면서 뭐 충돌나면서 끝까지 교회 건축이 아주 조용하지 못하게 시작이 되게 되죠. 그러면 공사비 예산도 담보하지 못한 자 그러면 건축가들이 네. 현상 설계할 때 조금 멋있게 함으로 인해서 하는 목적이 뭐냐면 당선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교회가 20년 동안 현상 설계할 때 어떤 작품을 1등으로 뽑더라라고 하는 것은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건축가가 다 이제 숙지가 됐어요. 네, 네. 그러니까 멋있게 하고 싶어 하죠. 당선되려고 하니까. 네네. 건축비는 올라가고. 근데 모든 교회가 재정이 약하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걸 하나 소개를 한다면 지명 설계입니다. 지명 설계는 한 사람의 건축가를 택하는데 택할 때 여러 사람을 놓고 가장 철학이라든가 우리 교회 구조하고 잘 맞을 만한 사람을 선택한 다음에 교회 예산을 밝히고 네. 그 예산에 맞는 설계를 해달라고 시작하는 것이죠. 네. 그러면 그런 것들을 맞춰 들어가는 설계를 하게 되는데 네. 설계 경기는 어떻게 보면 예산도 미리 얘기는 하지만 네. 당선되고 봐야 되니까 무조건 당선되고 난 다음에 두 번째부터 나머지 과정을 풀어가기 위한 노력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설계도 자꾸 변경되는 것도 사실 그때부터 거기서 또 그렇죠. 설계가 이제 그때부터 변경되기 시작하고 설계 경기를 통해서 1등작을 뽑은 작품과 다른 작품의 건축을 시작하죠. 나중에. 네, 네. 그 이유는 예산에 맞지 않는 설계 경기의 작품을 택하고 나서 이렇게 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당위성에 교회는 노출될 수밖에 없고 네, 네. 설계 변경을 요구해서 다른 작품을 또 만드는 웃지 못할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차라리 처음부터 한 업체하고 잘 컨택을 해서 충돌 없이 이 공정성도 확보하고 예산도 확보하고 그렇죠. 이렇게 진행하는 게 맞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하여튼 결론적으로 그 현상 설계를 한답시고 작품 모아가지고 이런 거 하지 네, 말고 네, 네. 차라리 인터뷰를 해라. 그렇죠. 인터뷰. 우리나라는 그런 문화가 되게 약해요. 그러니까 약하죠. 인터뷰를 해서 그 사람하고 계속 얘기하면서 네. 이 사람을 먼저 선정하고, 네. 그죠? 맞아요. 그 다음에 그분하고 진짜 여러 가지 것들을 처음부터 예산부터 뭐 여러 가지 사항들을 같이 논의하면서 네. 이렇게 해야 정말 성공적인 교회 건축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여기까지. 아니 이 말씀은 진짜 예전 저도 한 두세 번 들었잖아요. 들었죠. 너무 진짜 공감하면 돼. 근데 이게 한국 교회가 지금 많이 왔어요. 내가 이거 한 10년 이상 떠들고 다녔잖아. 세미나하면서. 근데 이제 좀 변하기 시작하네. 거기서 인터뷰를
같이 한다는 그 과정에 들어가니까 그게 확 와다. 아, 그러면 되는구나. 이렇게. 그래서 내가 그 교회들한테 이제 얘기하면 어떻게 하면 우리 뽑아요? 그러면 A 건축사, B 건축사, C 건축사 생각한 데 있죠, 이때요. 그럼 그 사람들한테 작품을 내라고 하지 말고 작품 내 하면은 비율이 갈리면서 교회 갈등이 돼 버리니까 그러니까. A, B, C를 들어보고 그들에 대해서 평가를 해라, 교회 내부적으로. 그럼 거기서도 갈려요. A 또 갈리게 돼, 평가할 때. 난 이 사람이 좋아, 이 사람이 좋아, 이 사람이 좋아. 그렇죠. 자, 세미나에서 갈렸죠? 현장 가면 완전히 바뀌어요. 현장을 보는 순간 A 사람이 한 대 두 군데, B 군데, B 사람이 한 대, 자, 두 군데 보라고 하면 내가 어떤 데를 보여줘야 돼? 내가 제일 잘한 데 보여주고 있잖아. 그렇지. 제일 잘한 데 두 군데를 보고 이 사람이 제일 잘한 데 두 군데 보고 두 군데 딱 보잖아요. 건축에서 향방이 결정이 나고 그 다음에 어디서 결정나는지 알아요? 건축은 서비스야. 어느 준공될 때까지 설계자가 얼마만큼 이 교회에 관심을 갖고 오라면 오고 관리해줬냐, 설계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 공을 쏟았냐가 감리를 하든 안 하든 그걸 해줘야 되는데 어떤 데는 저는요 한 번도 안 와요. 설계 한 번 하는 한 번도 안 와요. 이런 건축가가 있고 하기는 하는데 걸렁걸렁 해줘 이런 데가 있고 이분은 제가 보증합니다 이런 데가 있어요. 아, 그 교회 이제 목사님이나 건축위원장이 오라면 오고 이 사람은 정말 생명을 걸고 자기처럼 봐주는 건축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 제가 보증합니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첫 번째 교인, 두 번째 현장, 세 번째 관계성, 그 다음에 이 작품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열정까지 보이잖아요. 그 중에서 답이 나오지. 이게 교회가 그렇게 해서 딱 한 사람 잡았잖아요. 그거를 전 교인 앞에 공지를 합니다. 우리 이 사람 세미나 때 들었죠? 이랬고 이 사람 이랬고 이랬는데 현장을 봤더니 자료를 다 보여주면서 이 사람이 설계한 게 이렇습니다. 근데 세 번째 인터뷰를 교회 구성원 목사님과 그 현장 장로를 만나봤더니 에어 체인지를 이랬는데 여기는 이렇습니다. 이걸로 끝이야. 그래, 아니, 이 세 가지가 딱 보여졌는데 공정성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업자를 정했다는데 여기서 공정성 얘기 나올 게 뭐가 있어요? 근데 보통 이제 그 교회 목사님은 좋게 얘기해 주진 않나요? 거기서 이제 힌트가 뭐냐면 목사님들은 대부분 좋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긍정적인 거는 나쁘다는 표현이고요. 이걸 알아야 돼. 보통 긍정은 그냥 보통 긍정은 인사치레인 거고 여기 정말 잘합니다. 극칭찬이 나오잖아요. 이게 진짜 칭찬이에요. 아, 그렇다. 그건 교회 목사님들이 누구를 험담을 못해요. 그래서 맞아. 좋습니다. 뭐 이런 정도는 일반적으로 해요. 근데 극칭찬하면서 구체적으로 찝어가지고 제가 보증합니다. 이런 데는 그렇지. 제가 이거 무조건 추천합니다. 다른 업체 하지 마세요. 무조건 여기였어요. 이런 정도는 그 목사님이 보증하는 거예요. 아, 진짜 그 말씀이시네요. 그거는 정말 그래서 지혜를 가지고 이분이 적극 추천이냐, 그냥 인사치레 추천이냐는 지혜를 갖고 좀. 그리고 이제 그 업체 이제 건축사가 예를 들면 부탁을 한다 하더라도 극칭까지는 안 하잖아요. 안 하죠. 관계가 안 좋으면 부탁하냐 뭐래도. 그러니까 자기가 보증한다까지는 못하지. 그런 얘기까지 한다 그러면 이제 진짜 대단한 거지. 정말 그 건축물 탄생하는 과정에서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느낀 이 사람 진짜 건축가다. 애착 갖고 있다. 그분들이 느껴요. 그거를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좋은 말씀이세요. 그것까지만 만약에 교회가 알고 이래서 택했다라고 한다면 뭐 100%는 아니겠지만 상당수가 우리 지도자들이 저렇게 분석까지 해서 뽑은 건축가라면 우리 믿을만하다. 그거 공정성입니다. 오케이. 자, 알겠습니다. 아니 오늘 이렇게 긴 시간 아주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